우리가 보통 문화 외교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문화라고 하면은 뭐 예술이라든지 뭐 음악, 미술, 문학, 뭐 이런 우리가 보통 감상하거나 즐기거나 하는 거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고 우리는 문화라는 용어를 그것보다 더 폭넓은 의미로 많이 사용하죠. 단순한 예술이나 뭐 문학이나 음악, 미술을 떠나서 생활 패턴, 생활 양식,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괄해서 문화라는 표현으로 문화라고 부릅니다. 또 그보다 더 넓게는 우리가 문명과 같은 의미로도 문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문명은 영어로는 civilization이고 문화는 culture죠. 그런데 어떤 때는 문화와 문명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좀 다르게 문명이라는 것은 발전한다, 그러니까 발전의 단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외국에 나가본 거는 영국인데요. 1982년에 아주 오래됐죠. 35년 전에 영국에 처음 갔는데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줄을 잘 서요. 어디 가면 줄서기 문화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는 줄서기 문화가 없었어요. 지하철을 탈 때도 두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왔으면 그 사람 뒤에 서야지, 안 서면 막 영국 할머니들이 우산으로 탁탁탁탁 쳐요. 그래서 이게 줄서기 문화구나. 왜 우리는 줄을 안 설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돌아와서 줄을 열심히 쓰려고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제 노력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불과 그로부터 한 15년, 10년 후에는 줄을 잘 쓰는 나라가 됐을 뿐 아니라 우리가 또 IT 기술이 좋으니까 요즘 뭐 어디 커피숍에 가면은 이런 신호기 같은 걸 줘가지고 자기 순서가 되면 막 울리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줄서기에 우리가 지금은 첨단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외국에 살 때도. 그래서 줄을 서는 것은 문화일까? 문명일까? 발전의 단계일까? 우리의 경우를 본다면 한국 문화는 원래 줄을 안 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불과 20년 안에 변했으니까. 그게 문화였다면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엔 하면은 보통 뭘 생각하세요? 유엔 총회장입니다. 유엔 총회장에서 외교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근데 총회장에서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음악도 합니다. 지금 이거는 오케스트라가 뉘른베르크 교향악단이 연주하고 있는, 2010년에 연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클래식 음악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재즈 음악도 하고요. K-팝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원더걸스가 스티비 원더라는 시각장애인 가수 있죠. 그분하고 같이 노래를 하는데 둘 다 원더자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프로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마추어, 이분들은 유엔 대사 밴드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제가 있어요.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드럼을 연주했습니다. 이분들은 다 대사예요. 맨 왼쪽에 있는 분은 태국 대사, 노래하는 여자분은 루마니아 대사, 기타를 들고 있는 남자분은 덴마크 대사, 맨 오른쪽에 있는 남자분은 세르비아 대사예요. 저는 어디 대사인지 아시죠? 이거는 우리가 UN 락스라고 부르는데, UN 락스가 대사들의 말하자면 만찬 파티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반 총장님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죠? 지금 저보러 어떻게 했어요? 드럼 진짜 잘 치는데? 하고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인증샷으로 꼭 보여드립니다. 여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여러분들이 북한 핵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기 때문에 많이 보셨죠, 회의장을. 근데 보통 회의장에 사람들이 뭐 투표를 할 때 손을 든다든지 그런 것만 보는데, 이 뒤에 있는 이 벽화를 신경 써서 보신 적이 있어요? 이 벽화는 노르웨이가 기증한 벽화인데, 유엔에 있는 모든 장식물과 예술품은 회원국이 기증한 겁니다. 전쟁과 평화,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표현해주는 벽화입니다.
이렇게 유엔에 있는 회원국들이 기증한 장식물은 아름다운 나이지리아가 기증한 것처럼 아름다운 예술품도 있고 또 우리가 기증한 것 같은 월인 청강지곡 그 훈민정음을 활용해서 최초의 금속 활자 그 사본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기증한 겁니다. 유엔에 가입할 때 25년 전에. 또 이렇게 의미가 있는 조형물도 있습니다. 이 총은 꼬여 있는 총, 영어로는 트위스트 건이라고 그러는데 존 레논이라는 유명한 가수 아시죠? 그 가수가 뉴욕에서 총에 맞아 암살됐을 때 어떤 스웨덴의 어떤 조각가가 이렇게 총을 다 꼬아버리고 싶다. 총을 못 쏘게 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원래는 센트럴 파크에 있었는데 룩셈버그라는 나라가 이걸 사서 유엔에 기증해서 지금 유엔에 가면 그 정원에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조형물이나 예술품이 있는데 이건 둘 다 러시아가 기증했는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영어로 Let us beat swords into plowshare. 검을 칼을 두드려서 쟁기를 만들자 이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지 말고 칼이 필요 없으니까 칼을 두드려서 저렇게 망치로 두드려서 쟁기, 밭을 가는 쟁기를 만들자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Good defeats evil이라는 저 조형물은 미사일을 해체한 미사일의 조각으로 저런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기사가 용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또 그 외에도 이제 공연은 유엔에서의 공연은 이렇게 민속적인 공연이 되기도 하고요. 또 공연도 메시지가 있는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지금 뉴욕의 시각장애인 학교에 학생이 와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이렇게 부인들이 바자 같은 걸 해서 바자를 해서 서로 자기 나라의 물건을 팔기도 하지만 자기의 문화를 홍보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코리아 푸드 페스티벌을 해서 우리나라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홍보하는 그런 행사도 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문화 외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에서 문화를 활용해서 하는 외교이죠. 그런데 국제적으로 문화라는 것은 외교의 대상이 되기만 하는 게 아니고 토론의 대상도 됩니다. 이슈. 문화가 국제적인 논의 대상, 인터내셔널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를 통해서 국제 협력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네스코 헌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유네스코 설립 목적을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해 국가 간 협력을 증진시켜서 평화 안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위의 것은 지속가능 개발 목표라는 게 있죠. 2년 전에 유엔에서 채택한 15년간 적용될 개발 목표인데 이 개발 목표가 나온 후에 유엔 총회 결의는 문화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 데 기여함을 확인하고 2015년 이후 개발 의제 논의에 문화를 적절히 촉구하도록 고려하도록 촉구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가 이슈가 돼서 국제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는 그런 어떤 다른 사례는 문화 충돌과 문화 융합입니다. 문화는 서로 다른 문화를 다른 민족들, 다른 국가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해주고 즐기고 할 수도 있지만 문화라는 게 단순히 예술이나 음악, 미술만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라든지 옷을 입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배척하고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왜 저 사람들은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지?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습관이 생겼지? 관습이 생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만화를 보시면은요, 비키니를 입고 있는 여성과 무슬림, 이슬람의 두건을 쓰고 몸을 가리고 있는 여성이 서로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여기에는 everything covered but her eyes. What a cruel male-dominated culture. 눈만 빼놓고 다 가렸네. 완전 남성 위주 사회야, 문화야. 이랬죠. 이 무슬림 여성은 뭐라고 했어요?
눈만 빼놓고 다 벗었네. 완전히 남성 위주 문화야.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저렇게 다 벗었다. 그러니까 남성 위주 문화다. 이쪽은 남편들이 자기 부인이나 딸들을 몸을 내놓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저렇게 가리고 다닌다. 그러니까 남성 위주 문화다. 둘 다 상대방을 남성 위주 문화라고 했지만 완전히 그 시각은 반대죠. 그런데 문화는 정체된 게 아닙니다. 문화는 발전합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서 요즘은 세계화 시대에 문화가 cultural convergence, 문화가 그러니까 융합한다 하는 현상을 우리가 많이 보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래서 여러 문화가 합쳐서 어떻게 보면 더 크고 보편적인 문화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K-팝이 다른 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도 우리가 K-팝이라는 게 우리의 고유 음악은 아니잖아요. 힙합이라든지 미국이나 이런 딴 데서 유행하는 음악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정서에 맞게 K-팝으로 발전시켜서 또 외국에 가서 연주를 하니까 아시아라든지 중남미에서도 그 음악 되게 좋다. 그리고 팬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 것이 문화의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부딪히기도 하지만 문화가 서로 합쳐져서 보다 큰 문화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Class of Civilization이라는 책이 옛날에 세무엘 헌팅턴이라는 분이 1993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24년 전에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앞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은 어떤 국가 대 국가, 종교 대 종교, 이념 대 이념 이런 것보다는 문화 대 문화, 문명권 대 문명권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 문명권, 서구 문명권, 중남미 문명권 이렇게 서로 문명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를 배척하고 서로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하고 예견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요, 그것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무엘 헌팅턴 씨가 한 말이 맞나? 요즘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이 라이벌 관계다.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문화가 다르고 문명이 다르고 서로 싫어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미국하고 중국이 경제 대국이고 군사 대국이니까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보기에 따라서 시각이 다르겠죠. 저는 문명 간 충돌에 의한 대립으로 간다는 그 이론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다른 이유로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훨씬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 다양성의 존중과 보편적 가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서 우리와 다른 문화를 존중해주고 그 나라 사람들의 관습도 존중해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무슬림에서 여자들이 히잡을 쓰고 있다. 그 히잡을 쓰는 관습을, 전통을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죠. 히잡을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어떤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뭐 운전도 못하게 한다든지 또 어떤 데서는 어린 소녀들을 일을 시켜서 학교를 못 가게 한다든지 어린 소녀들을 할례를 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차별과 그런 좋지 않은 전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 즉 보편적 가치, universal value 이런 것과 충돌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여성에게 여성을 학교도 못 가게 하고 뭐 14살부터 일을 시킨다. 그러면 그 아이는 학교를 못 갔으니까 나중에 남자하고 공정하게 대결해서 그 사회에서 역할을 하기가 어렵죠. 학교는 안 가고 일만 했으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 사회에서 차등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인권의 침해죠. 그런 것을 우리가 그 나라는 원래 문화가 그래, 뭐 그렇게 사는 것도 존중해 줘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죠. 그거는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기본적인 인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문화의 문제가 아니고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런 생각들을 오늘 이 유엔과 문화 이 이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준 걸 기초로 해서 한번 이런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생각을, 문화를 즐길 뿐 아니고 문화에 대한 생각을 가져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